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자 사시사철 심기일전 중인 임종혁 파트너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량주의 지지와 저항선을 활용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전략 혹은 기법을 제가 공개해드릴 예정이고요. 자, 지지선, 저항선을 활용한 우량주 매매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좀 이야기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증시의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역 갈등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상황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경기 둔화에 대한 공포감 완전히 제거된 상황 아니고요. 기업 실적이 하향 조정되고 있긴 한데 물론 뭐 시차를 두고 기업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이 되는 그런 어떤 구간에 진입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기업 실적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없는 그런 증시의 모습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증시 환경 속에서는 어떤 전략을 추구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자, 지나치게 높은 고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적당한, 이성적인, 합리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가, 특히 우량주의 파동값의 하단과 상단을 잘 계산해서 하단에서 매수, 상단에서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추구하는 게 맞고요. 지금과 같이 증시의 흐름이 약간 좀 버거울 때일수록 검증된 우량주 중심으로 지지선 매수, 저항선 매도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타겟으로 삼아야 되는 우량주는 과연 어떤 우량주냐? 자, 우량주, 어떤 종목들을 가리켜서 우량주라고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적 가치 대비 저평가된 종목이 우량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산 가치, 그리고 배당 가치 대비 저평가된 종목을 가리켜서 저는 우량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소 고 PBR, 그리고 배당을 안 주는 종목 중에도 성장 스토리가 주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종목은 우량주라고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유형의, 이런 스타일의 종목들을 대상으로만 트레이딩 전략을 추구하다 보면은 시장을 상회하는, 그리고 일반적인 투자자들보다 멋진 수익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량주를 대상으로 한 트레이딩이 바람직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량주들, 그러니까 실적 가치가 살아있는 우량주들은 지수가 급락할 때 같이 빠지죠. 지수가 쓸데없이 급락하면요. 실적이 좋은 기업도 빠지고 나쁜 기업도 빠져요. 하지만 지수가 급락한 이후 지수의 회복 파동이 전개될 때 우량주들, 특히 실적 우량주들은 주가 복원 능력이 탁월합니다. 자, 그리고 실적이 기조적으로 우상향하는 종목들은 시장 파동에 의해서 약간 좀 실현을 겪을 수는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주가라는 거는 실적을 이제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의 방향성이 우상향이면 주가의 방향성도 우상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서 주가라는 거는 실적의 그림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저 수급, 우리는 기관과 외국인 수급을 가리켜서 메이저 수급이라고 하는데 메이저 수급은요, 결과론적으로 실적이 기조적으로 성장하는 종목들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량한 기업들은 주주 배정 유상증자 리스크로부터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자, 주주 배정 유증을 공격적으로 진행하는 기업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최대 주주 비중이 상당히 낮아요. 그리고 빚이 많아요. 그리고 본업으로 돈을 잘 못 벌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사업을 벌이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런 기업들은 주주 배정 유증 혹은 일반 공모 유증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됐을 때 주당 가치 희석에 대한 두려움으로 주가가 단기 폭락하는 경우의 수를 많이 목도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량한 기업들은 그런 삼자 배정 유증을 하면 했지 주주 배정 유증 혹은 일반 공모 유증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주주 배정 유상증자 우려로부터 자유롭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본금을 까먹는 부실주 같은 기업들은 시차를 두고 감자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우량주는 자본금을 까먹는 그런 유형의 종목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자본금보다 순자산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자본 잠식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감자에 대한 어떤 공포감이 부각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핵심 내부자
투자자들의 횡령 배임 리스크로부터도 우량주들은 비우량한 기업들보다 좀 비교적 자유롭다. 그래서 횡령, 배임 얘기 나오면 막 거래 정지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우량주들은 그런 리스크가 제한적이고 또 혹시나 또 뭐 기업 내부자, 뭐 재무담당 관련 어떤 직원이 횡령을 했더라도 뭐 거래 정지까지 가는 경우도 상당히 제한적이고 뭐 횡령 때문에 뭐 회사가 망하는 그런 경우가 거의 발생될 가능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량주를 대상으로 매매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외부 감사 시즌 때 보통 감사 의견, 비적정 의견 받으면요.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근데 우량주들은 감사 의견, 비적정 가능성은 거의 없고 감사 의견, 적정 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 그래서 우량주를 대상으로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게 맞다. 보통 손절가 이탈하면 칼같이 손절을 할 수 있는 트레이딩 기법을 갖고 계신 분들은 우량하지 않은 기업들을 갖고도 정강석화 단기 트레이딩을 할 수는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약간 손실이 날 경우에는 비자발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비자발적으로 장기 투자를 했을 때 내가 보유한 기업이 일단 감사 의견, 적정 의견 받고 뭐 유상증자 안 하고 주주배당 유증 안 하고 뭐 감자만 안 해도 뭐 시차를 두고 언젠가 주가가 회복돼서 뭐 전략적으로 이제 매도를 해서 손실봤던 종목이 본전 혹은 수익권에서 매도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마련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량하지 않은 기업들은 약간 좀 장기 보유할수록 손실률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손절을 특히 손절 전략에 대해서 약간 미흡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량주를 중심으로만 트레이딩 전략을 추구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지선과 저항선을 활용한 매매의 장점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지지선, 저항선 활용을 통해서 뭘 확립할 수 있죠? 매매에 대한 기준을 확립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지선을 활용해서 저점 매수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지지선을 활용해서 저점 매수 타이밍을 포착한다. 그리고 지지선 이탈 구간에서는 비중 축소를 하면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할 수 있다. 그리고 저항선을 활용해서 고점 매도 타이밍을 포착할 수 있다. 그리고 저항선 돌파 시에는 매도 시점을 보류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지지선, 저항선 활용 매매의 장점을 제가 좀 열거해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뢰도 높은 지지선은 어떤 지지선일까요? 일단은 부실주의 지지선보다는 펀더멘탈이 견조한 업종 대표주의 지지선이 지지 신뢰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리고 상승 모멘텀이 차고 넘치는 종목군들이 지지선에서 지지받고 반등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의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테마 1등주들은 주가 조정을 받더라도 지지선에서 지지가 확인되면 바로 이제 저항선을 향해서 이제 상승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뢰도가 높은 지지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자, 지지선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지지선 설정하는 거는 제가 해드려요. 제가 열심히 해드릴 거니까 제가 설정해드린 지지선을 준수하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지지선을 녹색 선으로 설정해드리고 저항선을 빨간 선으로 설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지선 설정을 통해서 주가 하락폭을 예측할 수 있어요. 주가가 올라요. 저항선에서 부닥치고 주가가 빠져요. 그럼 빠지면 어디까지 빠져요? 지지선까지 밀리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보통 전문가들이 주식 상담을 해드릴 때 TV를 통해서 주식 상담을 할 때 요 정도 빠지면 추가 매수가 바람직합니다. 그거는 바로 지지와 저항의 원리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요. 저항선에서 부닥치고 하락 파동이 전개되는 종목은 지지선 근처에서 지지가 되면 거기서 뭐 다시 또 저가 매수가 유입될 수 있다. 그래서 저항선과 지지선, 저항선 부닥치고 지지선까지 떨어지는 그 하락폭을 예측할 수 있고 그리고 지지선 지지 시도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성공할 경우에는 시차를 두고 반등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지지선이 있어요. 이렇게 지지선, 녹색 선이 있는데 그 녹색 선에서 캔들이 계속 붙어.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상승 흐름이 전개되는 그런 모습이 목도될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지선을 이탈해요. 믿었던 지지선을 이탈할 경우에는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할 거면은 지지선 이탈 초기 구간에서 비중을 축소하든지 손절하는 전략이 바람직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형성된 믿었던 지지선이 이탈할 경우에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편이고 그리고
악재 베이스, 개별 악재 베이스로 대량 거래로 핵심 지지선을 하향 이탈할 경우에는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이상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량하지 못한 부실주를 대상으로 지지선 매수, 저항선 매도를 하기보다는 우량한 기업을 통해서 지지선 매수, 저항선 매도 전략을 추구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저항선의 의미가 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선은요, 주가가 이제 연착륙하고 에너지 모으고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구간이 있어요.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기준선, 그 선을 가리켜서 저는 저항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항선 근처에서는 과거에 물린 분들이 매도할 수 있는 자리고, 그리고 약간 좀 수익이 발생된 사람들이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매도하는 위치일 수도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형성된 저항선은 돌파를 하기가 살짝 버겁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항선을 어떻게 활용을 할까요? 저항선 설정을 통해서 주가 상승폭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녹색선, 제가 설정해드리는 녹색선, 그러니까 지지선에서 매수했는데 이 종목이 쭉 올라요. 근데 이 종목 저항선이 이 자리니까 이 정도 오르면 더 오르지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지지선과 저항선까지 그 상승폭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저항선 돌파 시도를 여러 번에 걸쳐서 시도를 했는데 만약에 돌파를 못해요. 그러면은 하락 추세 변곡점이 임박했다라고 인지를 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핵심 저항선을 돌파하는 경우의 수도 종종 발생합니다. 저항선을 만약에 상향 돌파할 경우에는요. 관성의 법칙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급등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장기적으로 형성된 저항선,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이 가격을 돌파하지 못하는데 그 가격을 돌파했어요. 그러면은 그 저항선이 시차를 두고 지지선으로 전환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드라마가 전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항선을 대량 거래로 돌파할 경우에는 그 신뢰도가 더욱더 높다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 핵심 유망주가 저항선을 돌파하면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지선 저항선을 활용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전략까지 제가 추가적으로 강의를 지금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선 저항선을 활용한 매수 방법. 자, 비슷한 얘기가 반복되는데요. 지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매수하는 거냐. 지지선을 활용해서 어떻게 매수하는 거냐. 저항선을 통해서 어떻게 매도하는 거냐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궁금점일 것 같아요. 자, 지지선을 활용한 매수 방법. 지지선을 활용한 매수 방법입니다. 지지선 사수 의지가 강한 캔들이 연속성 있게 발생되면 그 자리가 바로 매수 급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항선을 돌파하고 새롭게 형성된 지지선 눌림목이 매수 급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이따가 좀 사례 연구를 통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개념 정도만 머릿속에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항선 돌파 의지가 없는 캔들이 연속성 있게 발생되면요. 그 자리가 바로 매도 자리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녹색선, 지지선 위에서 연착륙하는 캔들이 연속성 있게 발생돼서 그 주가 상승 촉매제에 의해서 주가가 쭉 올라가요. 그러다가 저항에 부닥쳐서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데 지속적으로 저항선 돌파를 못할 것 같아. 그러면은 그 자리가 바로 매도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저항선을 대량 거래로 만약에 상향 돌파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매도를 보류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손절 방법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선을 개별 악재 베이스로 하향 이탈하면요. 초기에 매도를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우량한 기업이 본인이 잘못한 거는 1도 없는데 시장이 급락해서 분위기에 편승해서 급락한다. 그래서 지지선을 이탈하고 완전히 빠졌다. 그러면 손절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절선, 지지선을 깨는 초입에 매도한 게 아니고 왕창 무너졌다. 시장 때문에 본인 잘못이 없으면. 근데 그런 종목들은 보통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요. 보통 시장이 회복되면서 다시 주가가 위로 회복됩니다. 회복될 때, 리바운드 될 때, 반등파 나올 때 그때 매도하는 거지, 왕창 빠진 상태에서 눈물 흘리면서 매도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량주 중심으로 매매를 해야 돼요. 부실주는 왕창 빠져도 더 왕창 빠질 수 있겠지만 우량주들은
지지선 깨고 시장 때문에 지지선 깼지만 결국엔 다시 우상향으로 그 과거의 지지선 위로 안착하고 추가적으로 그 이론적 목표가를 향해서 상승 흐름이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개별 악재 발생으로 지지선을 이탈하는 종목은 그 악재의 크기를 잘 분석해 갖고 지지선 이탈 초기 구간에서 비중을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지선 이탈 구간에서 개별 악재도 발생됐고 거래가 좀 수반되면요, 이제 빠른 속도로 비중을 축소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했고요. 그 잠시 후에는 제가 이제 사례 연구를 통해서 지지와 저항을 활용한 우량주 저점에서 고점 매수 전략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우량주 저점 매수, 고점 매도하는 방법, 지지선과 저항선을 활용해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례 연구를 통해서 좀 강의를 할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사례 연구는 삼성전자 케이스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녹색 선이 두 개가 깔려 있습니다. 첫 번째 녹색 선은 43,000원, 두 번째 녹색 선은 42,500원입니다. 이거 약간 제가 좀 글씨를 잘못 썼는데 42,500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녹색 선 위에서 안착하고자 하는 캔들이 연속선 있게 나왔어요. 그 녹색 선, 이 더블 라인 녹색 선 위에서 안착하고자 하는 캔들이 한 21개 정도 나왔거든요. 이쯤 됐으면은 녹색 선에 대한 사수 의지가 강하구나. 그래서 녹색선 근처에서 붙어 있을 때, 녹색선과 이격이 크게 벌어지지 않았을 때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하면요,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요쯤에서, 그러니까 좋은 자리에 들어올 때 무턱대고 사는 게 아니라 스토리가 좋은지, 그리고 주가 상승 촉매제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내리면 돼요. 근데 이쯤에서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기업 분석을 하면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어떤 턴어라운드에 대한 시그널들이 좀 나오는 자리였고, 하이닉스에 비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못 가서 상대적인 가격 매력이 부각될 수 있는 위치였어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빨간 선을 향해서 상승 흐름이 전개됐고요. 첫 번째 저항선을 돌파하니까 관성의 법칙으로 한 번 더 위로 튕기고, 지금 현재는 이 빨간 선 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눌림목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네이버 케이스인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 하순부터 그리고 올해 3월 초까지 상승 흐름이 전개됐는데, 이 상승 흐름을 싹 다 반납하면서 녹색선 위에서 이제 안착하는 캔들이 연속성 있게 발생을 했어요. 첫 번째 녹색선은 108,000원, 두 번째 녹색선은 106,000원인데 이 녹색선, 더블라인 녹색선 위에서 안착하는 캔들이 무려 한 22개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녹색선 근처에서 만약에 6월 중하순 정도에 매수했으면요, 이 종목은 첫 번째 빨간 선을 돌파하고 그리고 두 번째 빨간 선을 돌파하고 의미 있는 상승 드라마가 전개가 됐다는 거죠. 자, 녹색선에서 매수를 했을 때 빨간 선, 첫 번째 빨간 선에서 막히면 매도가 맞지만 네이버는 첫 번째 빨간 선을 뚫었고 그리고 두 번째 빨간 선까지 야무지게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 드라마가 전개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가 오르기 전에, 네이버가 빨간 선을 향해서 승승장구 랠리가 나오기 전에 녹색선 근처에서 살 수 있었을까요? 살 수 있었습니다. 네이버라는 이 전자성거래 시장 성장의 핵심 수혜주,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어떤 과점성, 그리고 자회사 가치, 뭐 핀테크나 웹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회사 가치,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네이버의 그 주도 면밀함, 이런 것들을 분석했으면요, 이 녹색선 근처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었고, 녹색선 근처에서 매수하면은 빨간 선을 돌파하면서 승승장구하는 네이버의 모습 속에서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LG전자 케이스도 마찬가지예요. LG전자도 2018년도 10월 말 이후 그 올해 6월까지 전개된 이 파동의 100%를 반납하니까 녹색선 위에서 이제 지지 라인을 이제 확인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었어요. 첫 번째 녹색선은 59,500원이었고요. 두 번째 녹색선은 58,500원이었습니다. 이 더블라인 녹색선 위에서 안착을 하고자 하는 캔들이 연속성 있게 쭉 붙습니다. 지금 차트가 잘 안 보이시죠? 캔들이 잘 안 보이시죠? 근데 이거 자세히 보시면요, 캔들이 계속 붙어요. 녹색선 위에서. 자, 요거 보시면은 녹색선 위에서 캔들이 일사불란하게 붙고 있고 그 안에서 좁은 밴드를 만들면서 에너지를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LG전자를 살 수 있냐? 살 수 있어야죠. 그게 진짜 주식 고수죠. 주가가 오르고 난 다음에 사는 게 주식 고수일까요? 아니죠.
녹색 선을 설정해갖고 핵심 지지선 근처에서 저점 매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게 주식 고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녹색 선 위에서 안착할 때쯤 LG전자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 돼요. 자, LG전자는 실적 사이클이 상저 하고죠. 상고 하저죠. 그래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가는 빠졌지만 하반기 실적에 대한 공포의 크기보다 주가의 하락폭이 훨씬 컸어요. 근데 어쨌든 저쨌든 내년도 상반기는 또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무르익을 수 있고, 그리고 적어도 스마트폰 사업 부분이 과거처럼 엄청난 적자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적자 폭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좀 축소가 되는 느낌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고 있는 구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 좀 녹색선 근처에서 LG전자를 좀 매수했으면은 최근에 좋은 수익성과를 낼 수 있었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LG생활건강, 대한민국 화장품 대표주 LG생활건강, 우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이 두 기업을 비교해 봤을 때 실적 컨디션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거는 LG생활건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G생활건강도 1월 하순부터 4월 하순까지 전개된 상승 파동의 100%를 반납하고 녹색선 위에서 이제 안착하는 캔들이 연속성 있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녹색선 근처에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 그러면은 LG생활건강이 V자 반등이 나오면서 첫 번째 빨간 선을 돌파하고 V자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상승 흐름이 전개될 때 의미 있는 수익이 발생될 수 있었겠죠. 자, LG생활건강. 중국 시장에서의 LG생활건강 고가 화장품 라인업의 성장 스토리는, 성공 스토리는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LG생활건강은 적극적인 M&A를 통해서 구조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화장품 국가대표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국가대표급 실적 컨디션이 양호한 화장품주가 실적이 꺾이는 속도보다 주가가 월등히 많이 빠지고 특정 지지선 위에서 안착을 시도할 때, 그럴 때 매수하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게 LG생활건강 케이스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기아차 케이스를 볼게요. 기아차는 작년 실적이 엉망이었죠. 그리고 올해 실적은 작년보다 월등히 좋아져요. 기저효과가 올해 의미 있게 발생되고 2분기보다는 3분기, 3분기보다는 4분기 실적이 긍정적일 것이다. 신차 효과도 있고 환율 효과도 불 것이다. 뭐 그런 추정 자료가 이제 차고 넘치게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6월 초부터 특정 밴드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이 녹색선 근처에서 매수하면 빨간 선에서 막힐 때 매도할 때 수익 실현. 녹색선 매수, 빨간선 매도. 녹색선 매수, 빨간선 매도. 녹색선 매수, 빨간선 매도로 하려고 했는데 빨간선을 돌파해버리죠. 그러면서 수익률이 더 커진다. 그래서 기아차는 올해 6월 이후로는 전형적인 밴드 안에서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 밴드의 지지선과 저항선을 활용해서 사고팔고 사고팔고를 했으면 녹색선이 지지선, 빨간선이 저항선이니까 지지선 매수, 저항선 매도, 지지선 매수, 저항선 매도를 반복적으로 했으면 기아차 하나만으로도 꽤 괜찮은 트레이딩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자, 다음 케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온 시스템 케이스입니다. 한온 시스템도 대한민국 대표 자동차 부품주고 글로벌 공조업체로서 지속 가능한 성장 스토리가 성장 스토리가 어느 정도 이제 예상되는 기업이고, 그리고 친환경차 시장 성장의 핵심 수혜주로서 분류될 수 있는 기업이죠. 우량한 기업입니다. 자, 이 종목도 녹색선에서 매수하면 수익이 나요. 녹색선에서 지지가 되면 빨간선까지 가고, 녹색선에서 지지가 되면 빨간선 가고, 녹색선 지지되면 빨간선 근처 가고, 녹색선 근처에서 매수하면 빨간선 가고, 녹색선 근처에서 가면 빨간선에서 매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종목은 막 빨간선을 막 강력하게 돌파하는 그런 성질은 아니지만 녹색선 근처에서 사면은 결국에는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전형적으로 박스 플레이하기 참 좋은 종목이 바로 한온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자동차주들, 자동차 대표 기업들은 한온 시스템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이 파동을 잘 활용해서, 이 박스형 파동을 잘 활용해서 녹색선 매수, 빨간선 매도, 녹색선 매수, 빨간선 매도 했으면은 주기적으로 이제 월간 단위로 이제 돈을 벌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왜 매수를 안 했을까요? 이렇게 우량한 기업으로도 녹색선 매수해서 빨간선 매도하면 돈 벌고, 굳이 막 테마급등주 안 해도 이렇게 우량한 기업, 업계를 대표하는 시총도 크고 유동성도 풍부하고 거래 대금이 차고 넘쳐서 매수하기도 쉽고 손절치기도 쉽고 수익 실현하기도 쉬운 종목을 대상으로 매매를 해도 행복할 텐데 왜 우리는 왜 이렇게 시가총액 작은 기업들에 왜 이렇게 매달릴까요?
단기간에 떼돈 벌고 싶어갖고 단기간에 떼돈을 벌라고 할 때 오히려 큰 손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주식은 단기간에 너무 큰 수익을 추구하다 보면은 단기간에 큰 손실이 발생되고 단기간에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보수적인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은 의외로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바로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려아연 케이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아연도요, 이 밴드 안에서 일정하게 움직이는 친구예요. 그래서 녹색선 근처에서 매수하면 빨간선 근처로 가면서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또 녹색선 근처에서 매수하면은 빨간선 근처로 가면서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또 녹색선 근처에서 매수하면 빨간선 근처로 가면서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위치가 나오고, 또 나중에 시차를 두고 녹색선 근처에서 안착하는 캔들이 나오면은 거기서 매수해서 빨간선 근처로 갈 때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파동이 앞으로 미래에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려아연도 일정하게 업황이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업계 대표 주자로서 나름대로 이제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그리고 업종 내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메리트도 있고, 그래서 업종 대표주 중에서 이렇게 일정한 파동을 유지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녹색선 매수, 빨간선 매도, 녹색선 매수, 빨간선 매도, 녹색선 매수, 빨간선 매도 전략을 추구하다 보면은 멋진 트레이더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기원하고요. 지금까지 와운의 파트너 임종혁이었습니다.